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호입니다. 건설 안전 공구주차 01강 콘크리트 공사 작업 안전 일반 이론 위험성 평가 1편입니다. 그리고 2강 2편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영상물은 금일 공구주차 01강 요약편 콘크리트 일반 이론 위험성 평가 1편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8주차 01강 철근 사용 작업 위험 요인 1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죠. 네, 지난주차 08주차 01강에서의 학습 내용 복습입니다. 철근공사 작업 안전, 철근 사용 작업 위험 요인 1편 OX 퀴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철근은 중량물 작업이며 인력 수행이 어려움으로 각종 기계와 공구가 사용됨으로 인해 기계 공구와 관련된 재해 위험이 높다. 예, 정답은 O. 두 번째, 철근 반입 적치 운반 작업 안전은 인접 고압 전선 방호 조치, 자재 인양 시 떨어짐 방지 조치, 자재 인양 시 로프 점검, 하역 운반 안전 조치 등이 중요하다. 예, 정답은 O. 세 번째, 수직 철근 조립 시 철근 넘어짐 방지 버팀대 엉크 등을 설치하고 슬래브 급집 지버공을 조립 후 배근을 위해 슬라브 한 곳에 철근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한 곳에 가져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X이죠. 네. 다음 장에서는 유튜브 안전보건공단 안재리님이 제작해 주신 2분 30초짜리 콘크리트 건물 해체 작업 중 무너짐 영상물을 작성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분 30초짜리 영상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철거 작업이 한창인 현장. 해체할 건물 위에 압수기가 부착된 굴삭기를 올린 상태로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 작업과 함께 분진 비산 방지를 위해 살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무거운 중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서 작업하다 보니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곳저곳에 쌓인 적재물들로 인해 작업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입니다. 적재물이 너무 쌓여있네요. 잔재물에 물기까지 더해져 하중을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순간 건물 해체 작업 중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이 붕괴되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해체 방법 및 순서, 해체 장비, 해체물 처분 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의 작업 방법과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해체 잔재물에 대한 처리 방법 및 반출 경로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해체 과정에서의 하중이 증가하므로 철거층 하부에 잭 서포트 등 안전 지주를 누락 없이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네, 본론 내용입니다. 현장 작업자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작업 안전 목차 1번 일반 이론, 2번 위험성 평가 1번과 2번을 01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02강에서 세 번째 중대재해 사례 3가지 02강에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번 일반 이론 콘크리트 시공 개요 중에서 공사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품질관리, 공정관리, 예산, 노무, 기계, 안전관리 등을 염두에 두고 설계도서를 확인하면서 시공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시공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VH공법, 수직수평분리타설 공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정표, 수송경로 시간, 현장 내 운반 방법, 어떤 장비를 할 건지, 타설계획, 양생계획, 콘크리트 시공도, 노무계획, 관리 조직 및 체계 등이 공사계획에 수립돼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콘크리트 시공개요에서 시공결합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예, 종류를 볼까요? 곰보, 허니콤, 공동, 일명 같은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 콜드 조인트라고 하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중에 치는 콘크리트가 2시간 후에 타설을 했을 때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에 친 콘크리트에서 조인트가 생기는 거, 이것을 우리가 콜드가 뭡니까? 감기 조인트, 나쁜 조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치기, 오늘 치고 내일 치고 이렇게 이어치기 불량, 뭐 강도 스트렝스 부족하는 거는 뭐 이건 이거 근본적인 문제고요. 피복 두께 부족, 예, 피복 두께는 철근과 그 콘크리트의 그 간극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3cm, 4cm의 피복 두께가 부족함으로써 내구성에 저하가 오고 이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수명이 감축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전대책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 준비작업 및 주의사항입니다. 준비작업에서는 제일 먼저 타설 구획 순서 당연하게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미콘 중 25, 240, 18이란 이야기는요, 골재의 크기 25mm, 240kg의 강도 240, 그리고 스럼프 18, 콘크리트의 규격을 부를 때 25-240에 18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푸집하고 동바리 배근의 매입물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꼭 콘크리트 타설 후에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매입물 검사를 하고, 그 다음 기계기구 준비, 급수, 배수, 전원선 준비, 작업인원 배치 확보, 몇 명 칠 거냐, 그 다음 양생마감 준비, 기술자 업무 분담 결정, 일기 예측,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거푸집 청소까지 마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으로서는 타설 시에 운반 거리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처내로, 먼 곳에서부터 계단실 쪽으로 이렇게 쳐서 다 끝나면 내려가면 되겠죠. 타설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낙하, 콘크리트 타설 시에 그 낙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낙하 높이를 최소화하고 수직으로 낙하를 시키고, 그 부집 콘크리트에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충돌시키지 말고, 분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쑥 넘쳐서 콜콜콜 넘쳐서 흘러 들어가는 거 방지, 바이브레이팅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 수평되도록 타설해서 콘크리트 면이 수평되게끔 타설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예, 그리고 콘크리트 안전 프로에서 콘크리트 타설, 붕괴, 도계, 추락 감전 내용인데요. 가시설물 점검 당연하죠. 발판, 승강 설비, 계고부 방호 조치, 그리고 안전난간, 추락 방지대, 안전대 부착, 타설 기계 기구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 내용으로 진동기와 펌프, 앞선관 등
다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인은 점검, 그죠? 몇 명이 타설할 건지. 그 다음 거푸집 동바리 상태 최종 점검을 하고 동바리의 변이 집안 침하 유무를 점검을 같이 해달라. 그리고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준수해야 되고, 타설 시 돌아가면서 타설을 하고, 낙하 높이는 1.5m 이내로 하되 최대 2m를 쳐가지 말라. 예. 계속 이어집니다. 집중 한 곳에 집중 타설을 하지 말라. 편하중이 걸려서 콘크리트 구조체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진동기 사용시간 준수, 한 곳에 5초 이내로 사용을 하고, 진동기로 바이브레이팅으로 콘크리트를 이동시키지 말고, 특히 레미콘 후진 시에 유도자를 배치해서 충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급집 변이 부위 치마 여부를 급집 공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펌프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데, 연약 집안 설치할 때 아울리그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펌프카 발 상태, 그리고 펌프카 붐대의 급격한 이동 조작 금지, 그리고 펌프카의 플렉시블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입니다. 플렉시블 한 시작과 타설 후에 스펀지볼로 청소 시 갑작스런 요동에 대비를 해라. 그리고 고청 슬라브 교랑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 시 추락 방지 조치 당연합니다. 예. 자재 운반에 관한 그 사항들이죠. 거푸집 동바리 준수기간, 예,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손대면 안 된다는. 그리고 동절기, 예, 작업 시에 질식 하재 방어 조치, 갈탄 연탄 불을 피는 사항이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환기 이런 조치들 소화기도 비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3일간 진동 충격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재해 발생 계열을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가압장,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면 거르기 도중에 파이프 스포트 3단 조립 시공한 급집 동바리가 붕괴, 가압장에 청구가 높거든요. 그래서 붕괴가 돼서 위에 있는 사람 5명 사망 6명 부상이죠. 그 다음 기계동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파이프 스포트 단간 파이프 2단으로 조립됐습니다. 급집 동바리가 또 붕괴됐네요. 그래서 1명 사망 2명 부상. 문화 해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내림 옹병 급집 동바리가 붕괴되면서 급집 콘크리트에 깔려 2명 사망. 네 번째, 지상 1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지상 1층 바닥, 지하층 타설이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지하 주차장 램프 상부에 설치된 급집 동바리가 붕괴되면서 1명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고, 실제 위의 사진은 사고가 당한 그 당시 촬영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기타 재해 발생 봅니다. 옥탑 1층 내부에 목탄을 피워 양생 작업 중에 질식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사고, 갈탄을 이용해서 옥탑층 양생 작업 중 인부 질식.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 보온용으로 피우는 갈탕난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질식 사고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도 갈탄난로 점검 중 가스에 질식 사망하는 이런 이제 기타 사고는 콘크리트를 다 치고 난 다음에 동절기 그 갈탄 난로를 피워서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발생 원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입니다. 예. 콘크리트 타설 방법 불량, 순서를 미준수, 평심, 하중, 타설 물량을 고려한 그 장비 투입 계획을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은 이런 타설 방법 불량, 그리고 타설 중 고압선, 이거 많이 그 방호 캡을 씌워야 되는데 고압선에 바로 펌프카트에 붐이
접촉에 의해서 감전이 되는 사고. 그 다음 전도사고입니다. 펌프카 하부 아울리그 발입니다. 펌프카의 발이 집안이 침해되면서 전도, 그리고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전도, 그래서 사람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펌프카 앞선관 내부 청소 작업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서 재발생 원인은 산소결핍,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양생 시 온도 유지를 밀폐된 공간에 갈탄을 피우는데 유해가스, 산소결핍으로 질식되는 것이죠. 기타는 드릴, 철근, 절단기, 절곡기, 진동 다진기 사용 중에 전기 사용하는 공구 감전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토사 굴착문 하부에서 작업 중 토사 붕괴 매몰, 이건 뭐 콘크리트 사고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 재발생 원인으로서 타설 작업 중에 어떤 그 원인인지 봅니다. 타설 순수를 준수하세요. 기둥과 벽체를 먼저 타설하고 보슬라브 이렇게 타설해 나갑니다. 그리고 계단은 나중에 타설하죠. 밑에서부터 채워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 타설, 변심 방지, 그리고 투입 장비 사전 철두철미한 점검 검토, 사용 방법을 준수하고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펌프카 특히 고압선에 방목 캡을 설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측 밑에 그림은 한전에서 방목 캡을 설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이어서 펌프카 전도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펌프카 전도 방지 조치를 허술하게 했을 때 펌프카가 이렇게 옆에 사진처럼 전도가 돼서 구조물을 치면 구조물 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다설 인부들이 사고를 당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내용을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펌프카 앞송관 내부 청소 방법 준수를 하라고 하네요. 그 콘크리트를 다 치고 타설하고 나면은 앞송관 내부에 잔여 콘크리트가 남는데 이걸 이제 역방향으로 빨아들이면서 청소를 하여야 하는데 그때 이제 과도한 압력이 들어가서 이염관이 파손된다든가 파이프가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서는 특히 동절기, 원칙은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시면 안 됩니다.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런데 이렇게 그 동절기 타설 계획을 감리 감독자에게 그 확인을 맡아서 이렇게 타설 후 밀폐된 공간에서 보온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타설하는 동절기 공사죠. 우측에 그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어떤 질식 사고, 산소결핍, 여러분들 사고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발생 원인은요, 역시 감전사고입니다. 누전사고, 감전사고. 왜냐? 건설 현장에서는 기계 공구들 전부 수동이 아니죠. 전기를 이용한 기계 공구 툴을 사용하니까 여기에 따른 누전 차단, 전선이 피복이 상해서 감전이 되는 사고가고, 그 다음 배선은 통로 바닥에 깔지 말고 지중 매설을 하든가 보호관으로 보호 조치해서 현장까지 오도록 이런 조치들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위험 포인트, 타설 및 양생에 대한 위험 포인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굉장히 엄청난 사고를 일으킵니다. 큰 사고들은 붕괴죠. 그리고 건설기계 차량용 펌프카 전도, 그리고 충돌, 그리고 질식사, 이게 위험의 포인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점검 사항은 타설 기계기구의 점검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고, 진동기라든가 펌프, 그리고 압송관. 두 번째가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상태 한가, 중간에 후리도매로 수평 연결대로 묶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바리 변형 변이가 있는가, 집안 치마로 무너지지 않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어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적정한가, 타설의 순서, 타설의 높이 돌려가면서 치기, 한 곳에 집중해서 치지 않고 진동기 사용 준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펌프카 설치 상태, 펌프카의 전도 사고를 일으킵니다. 연약 집안에 설치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아울리그 설치 상태 꼭 확인을 하고, 펌프카 붐대에 급격한 이동 조작을 하지 말고 고압선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동바리 존치기간 적정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일간 진동 충격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 굳기 전에 진동 충격을 가하면 콘크리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들이 이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식 화재 방지 조치, 소화전 비치했는가,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콘크리트 반입 운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이네요. 대책보다 위험 요인만 인적 요인부터 보도록 하죠. 인적, 물적, 작업 방법, 기계 장비, 이렇게 네 가지 사항. 인적 요인, 레미콘 트럭 후진 시에 근로자를 충돌한다든가 이 사고를 내죠. 후진 시에. 그리고 트럭 상부에서 안전대 미착용을 하여 레미콘 확인하러 갔다가 그냥 추락해서 사고를 당하고, 개인 보호 장구는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물적 요인으로서는 펌프카 붐대가 탈락이 돼버려요. 움직일 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근로자를 타격을 해서 사망 사고에 이르는 물적 요인. 그리고 작업 방법, 펌프카 미숙한 운전자, 그래서 오작동 사고, 그리고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충돌하고 협착사고가 일어나죠. 그 다음 붐대 설치 중에 고압선이다, 그냥 감전사고. 기계장비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 중에 붐대 탈락, 낙하, 협착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장비에 관한 문제예요. 뭐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킷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덮치는 이런 사고들. 그다음 이제 위험성 평가의 시계 방향으로 보도록 하죠. 그림 설명은 2층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고, 펌프카가 도착이 됐고, 그리고 레미콘 차가 지금 펌프카의 슈트를 통해서 레미콘을 붓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내용이죠. 레미콘 호스 및 파이프의 연결 상태가 견고한가, 연결 상태. 시계 방향,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게 확인했는가, 연약 집안, 그리고 이 붐대죠. 받침목, 아울리그, 이런 것들의 설치 상태, 그리고 감독자 배치, 아주 중요합니다. 감독자. 그리고 운전원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미숙한 운전자인가, 특히 트럭 후진 시에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서지 않으면 차가 펌프카를 치는 것이죠. 펌프카를 치면서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위에 콘크리트 기능공들이 협착사고를 일으키는 사고. 그리고 작업 반경 내에 이렇게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딴 작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의 아울리거 받침목, 받침목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튼튼하게 설치했는지, 그리고 하부 집안 자체는 견고한가, 그 대면 땅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콘크리트 탓을 근로자는 보호구는 정상적으로 착용했는가,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펌프카 붐 설치 시에 주변 고압선 방호 조치 및 이격거리를 확보했느냐, 여러 앞에서 이야기를 한 사항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탓을 그리고 다짐, 바이브레팅이라고 얘기하죠. 이때의 위험성 평가입니다. 역시 인적 물적 작업 기계 4가지 사항 위험 요인만 보겠습니다. 개인의 그 보호구 착용을 했느냐,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죠. 착용하지 않았을 때. 왜냐, 콘크리트는 강알칼리 12에서부터 13의 강알칼리가 피부에 닿았을 때는 피부에 그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적 요인은 콘크리트 호수, 파이프 연결부 결속 불량에 의한 파탄 사고, 연결부가 떨어져 나가서 콘크리트 압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을 봅니다. 레미콘 탓을 장소 주변 계고부 슬라브 담부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느냐, 그래서 추락 사고를 일으키죠. 그 다음 진동기에 누전 차단기 접지 시설 설치했느냐, 감전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근 배건 상부에 철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 통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걸려서 넘어지면 철근에 찔려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기계기구 장비는 콘크리트 피니시어 회전부의 접촉 후 마지막 콘크리트 그 피니시라고요. 재물치장 마감해서 회전하는 그 부위가 사람의 접착이 돼서 사고를 일으킨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워크레인 이용 시에 호프로 탓을 시 호프가 인양 로프에서 탈락이 돼서 호프가 낙하가 돼서 사람을 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험성 평가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 내용의 설명은 펌프카로 탓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배관 탓을입니다. 높은 부위에 펌프카의 그 위치가 닿지 않는 높은 부위에는 이렇게 그 인입 배관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것이죠. 호수를 플렉시블 호수, 뭐 호프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사람, 그리고 호프를 조금 옮겨주는 사람까지 4사람 있습니다. 자, 시계 방향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호수의 조정을 위한 손잡이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느냐. 손잡이, 호프로 탓을 시에 콘크리트 탓을 장소에서 갑작스런 낙하를 시키지 마라. 최소 2m 이하, 1.5m 이하에서 낙하를 시켜야 됩니다. 계구부 슬라브 담부에 추락 방지 안전 조치를 하였는가. 그림에서는 잘 난간이 설치되어 있네요. 추락 방지 조치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근로자는 개인 장비, 개인 보호구죠. 정상적으로 설치, 기본적인 사항. 콘크리트 파이프의 연결부는 전용 크립으로 견고하게 설치를 했느냐. 갑작스런 압력이 이 탈락 사고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용 크립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 내용은 철근 콘크리트, 철근 배건 상부에는 이 발판을 설치해서 근로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 통로, 작업 발판을 설치했는가 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위험성 평가가 그림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위험성 평가입니다. 인적 물적 작업 기계 4가지 방법 봅니다. 인적부터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양생 장소에 출입하다가 질식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적 요인으로는 갈탄 사용 시에 유독가스 발생. 그 예전에 연탄가스로 인해서 엄청난 시민들이 죽어나갔죠. 연탄, 일부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작업 방법을 봅니다. 콘크리트 양생 장소 주변 계고부 슬라브 담부에 안전 난간 설치했느냐? 앞에 그림에서도 나오겠죠. 뒤에 감독자가 감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생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아무나 질식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계 장비에서는 열풍기 외함에 열풍기는 전기로 연결하죠. 누전 차단기, 그다음 접지, 감전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01장 마지막 그림이네요. 콘크리트를 탔을 후 동절기에 중간에 보시는 것이 열풍기고 우측에 보이는 것이 그 갈탄입니다. 갈탄. 그리고 옆에 소화전, 주로 야간 작업을 하니까 전등 설치. 그럼 우측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는 감전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느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열풍기. 그리고 시계 방향,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갈탄 사용 시에 적절한 환기 조치가 되어 있느냐? 질식 사고.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교체 시에 관리 감독자의 지휘를 받는가? 관리 감독자의 지휘를 받아서 보호구 전부 점검을 하고 입장을 시켜서 그 갈탄을 교체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양생 시 야간 작업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되어 있느냐? 컴컴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밝은 조명, 확실한 조명 속에서 작업장의 그 불이기, 사고가 나지 않죠.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화재 예방 조치를 하고 소화기 비치했느냐? 소화기 비치.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 장소 출입 시에 호흡용 보호구 착용하고 입장을 했느냐? 그림에서는 착용했네요. 자, 마지막 콘크리트 양생 장소 주변의 계구부 등에는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느냐? 그림에는 그 안전 난간대 잘 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이 바로 열풍기를 실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1강이고 다음 장 뭐겠습니까? 이제 퀴즈방 넘어가겠습니다. 09주차 01강 퀴즈방 하이라이트입니다. 콘크리트 공사 작업 안전 일반 이론 위험성 평가 1편 퀴즈방 OX 문제 봅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 공사 계획 수립 시 품질, 공정, 예산, 노무, 기계 안전관리 등을 염두에 두고 설계도서를 확인하면서 시공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은 O. 두 번째, 콘크리트 타설 그림 1과 2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타설 순서와 진동기 사용 방법 준수, 분산 타설, 펌프카 붐대 감전 방지, 펌프카 전도 방지 조치 등이 있다. 정답은 O.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그림 3S의 위험 포인트는 타설 중 붕괴로 인한 재해, 건설기계 전도 및 충돌, 양생 시 질식으로 인한 근로자 재해 등이 있다. 이것도 정답은 O. 모두 정답입니다.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그리고 학번 남기시고 나가셔야 유튜브를 본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강 그리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